네, 안녕하세요. 네, BC카드 임세현입니다. 오늘 저도 물론 이제 어색하긴 한데 오늘 주제가 그 뉴노멀 시대의 소비자 가치 창출과 금융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환경적인 상황하고 이때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지금 오늘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상향이 되고 앞으로도 좀 상향이 될 위험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경기가 위축되고 이제 그렇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실제 소비 데이터는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줄어든 적이 없이 계속적으로 소비 데이터는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소비 데이터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이제 기본적인 활동들은 계속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소비자 그 심리 지수라고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는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뭐 굉장히 낮은 수치로 됐다가 이제 코로나 초기 단계 때 심리 지수가 같이 이제 하락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이 소비자 심리 지수도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이제 계속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모습은 약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음식점 매출은 줄어들고 이제 슈퍼마켓이나 이제 농축산물 같은 매출은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점의 매출은 줄어들고 그리고 주류 판매 술을 이제 사서 이제 주류를 사서 집에서 이제 즐기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 공연, 극장에 대한 매출은 줄지만 이제 넷플릭스나 이제 왓챠 같은 OTT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게임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비의 모양이 과거에는 이제 외부 활동 중심으로 이어졌다면 지금은 좀 집을 중심으로 이제 홈코노미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 동네의 슬세권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좀 이게 그래프인데요. 2018년도에는 그 집을 중심으로 5km 이상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비율이 500m 이내에서 매출을 발생하는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그게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동네 중심으로 이제 슬세권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이제 동네 중심으로 집과 동네를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동네 소비형 고객, 그러니까 저희 이제 카드사가 고객의 소비의 형태를 좀 분류를 해서 이제 그 프로파일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동네 소비형 고객의 비중도 이제 10%에서 19년 10%에서 20년에 들어서 13%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역할이 소비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 역할이 바뀜에 있어서 과거에 오프라인에서는 대면, 온라인에서는 비대면이라는 그런 공식이 좀 깨지고 있습니다. 뭐 드라이브스루 장보기와 같이 오프라인에서 장을 보지만 실제 결제는 이제 온라인에서 하거나 그리고 로봇 서빙과 같이 로봇이 실제 오프라인에서 서빙을 하지만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언택트로 이제 비대면으로 자리에서 하거나 그리고 화장품 같이 오프라인에서 화장품을 통해서 그 본인의 뭐 기미라든지 주근깨 그리고 모공행과 같은 특징을 분석해서 온라인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온라인에서 이제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형태의 그런 오프라인에서의 비대면 거래가 지금 촉진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온라인도 각각 회사들이 온라인으로 좀 매출을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의 장점, 어떤 대면에 대한 장점을 좀 활용을 해서 이제 오프라인 전용 오프라인은 이제 구경하고 상품을 구경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이러한 변화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형태들을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코로나19에 부상하는 10대 트렌드를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좀 여러 가지 한 10가지 10대 테크 트렌드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언택트와 관련된 이제 기술이 이제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택트 중심으로 이제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제 언택트 중심으로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월간 언택트 소비 규모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거래 중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비중 중에서 온라인의 비중이 이제 엄청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에는 17년도에는 전체 거래 중에서 온라인에 대해서에 대한 소비가 11%였음에도 불구하고 11%였던 것과 비교해서 20년에는 거의 20%까지 이제 상향을 하고 급격하게 상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소비가 모든 사람의 활동이 언택트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확보하거나 사람의 경험이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고 언택트로 바뀌면서 그 데이터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거는 저희 BC카드에서 고객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소비 형태를 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한 내용인데요. 인구 통계의 26가지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소비 성향, 사람의 소비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소비 성향을 가지고 저희가 77개 팩토리얼계의 소비 성향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매, 결제 상황별로 이제 TPO라는 그런 세그멘테이션을 만들어서 한 34개 팩토리얼의 세그멘테이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그멘테이션 단순 조합만 하더라도 몇 경의 경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가 탄생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이제 언택트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사람의 아주 작은 세밀한 부분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초개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방대하게 증가한 데이터는 또 저희가 이 소비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있어서 이제 CCTV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의료, 그리고 여러 가지 기반 지자체와 관련된 국민 생활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제 수집이 되게 되면서 이 수집된 데이터들이 5G라든지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 말 그대로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데, 너무나 큰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AI 기술이 동시에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서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산업을 우리가 해볼 수 있고, 이제 긍정적인 좀 산업의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고객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AI라고 했을 때 이제 떠올리게 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약 300여 가지의 센서, 레이저라든지 라이다, 그리고 GPS 같은 한 300여 가지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제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사업화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전 습관, 이 사람에 대한 운전 습관을 확인을 해서 이 운전 습관 정보를 확인한 보험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차량 상태,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그리고 차량의 어떤 미션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정비소를 이제 자동으로 예약해주는 서비스, 그리고 무인 자동차의 기본적인 특징이나 이제 법률적인 그런 좀 제약 때문에 우리가 선뜻 활용하지 못하는 이제 무인 이동 시스템, 무인 이동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물류의 배송이라든지 이제 로봇 배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산업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이제 변화들, 그리고 새로운 고객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하나 다른 사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광객의 우리 전국에 깔려 있는 CCTV를 통해 가지고 관광객의 어떤 안면식 기술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과 한국인의 좀 미묘한 그런 얼굴의 안면의 차이를 좀 구분을 해내고요. 그리고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로밍 정보라든지 출입국과 관련된 로밍 정보라든지, 그리고 또 기지국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유동인구 정보, 이제 이 외국인들이 이동하고 유동인구 정보를 활용을 하고, 또 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카드 결제 정보를 활용해서 이 결제 정보를 통해 가지고
고객이 실제로 이 관광지를 선호하는지, 어떤 소비라는 행동을 통해서 선호한지를 파악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생성되는 진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복잡한 얘기지만 이 데이터 간의 시간대로 좀 정리를 하고 개체와 관계를 좀 설명을 하는 그런 좀 데이터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이 데이터들을 의미 있는 숫자 값으로 변형하는 그런 벡터화 처리를 해서 인베이딩 처리한 다음에 이 데이터 간의 룰을 좀 만들어놓은 과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룰을 만들어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와 고양이의 AI 판별 모형이라고 앞선 시간에도 좀 설명을 했었었는데요. 앞선 시간에 설명을 했던 그 CNN 모형을 활용해서 이제 이미지 분류하는 모형을 좀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알리바바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적용했던 이제 구매의 패턴을 이제 측정을 해서 이 관광객이 이동하는 경로를 예측을 해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넷플릭스의 평점 모형인데요. 넷플릭스의 평점과 실제 그 영상을 선택하는 그런 관계를 좀 추론하는 그런 상품 추천 모형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이제 협업 필터링 모델을 적용을 해서 좀 의미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모형을 가정해서 내린 결론이 외국인 여행객 인기 관광지 베스트 10이라는 것을 선정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관광지가 여기구나라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좀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런 AI 분석 방법이처럼 느껴지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지 외국인 관광객 베스트 10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굳이 이렇게 어려운 AI 모형을 우리가 적용을 했었어야 됐나? 이제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관광 투어 가이드한테 가볍게 질문을 해보면 될 일이었었거든요. 요새 어떤 관광지가 인기가 많나요? 라고 물어봤으면 될 것을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굉장히 많은 좀 AI 분석 모형을 써서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한 비효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편이 실제로 왜 이 관광객이 이 관광지를 더 선호하는지를 더 알 수 있고 또 긍정적인 더 많은 정보를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은 좀 제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관광 데이터를 만들고 이제 관광지 추천하겠다라는 그런 언론 기사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효율이 왜 우리가 많이 생기느냐, 이 사회에서 우리가 AI 빅데이터의 시대에 이러한 비효율이 왜 생기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거기서 그 서비스를 기반으로 수익화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제 과거의 기업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바뀐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아내려고 하려면 그 많은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효율이고, 그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관점을 이제 비즈니스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고객들이 실제로 불편을 느끼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객이 불편한 서비스에서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찾아서 이제 거꾸로 내려가는 방식이 이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고객의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제 작은 데이터로 빠르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소요하거나 이제 일했을 때는 오히려 그 효율성은 떨어질 뿐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빠르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분석 방법을 좀 고도화해서 이제 확률을 높여주고, 성공의 확률을 높여주고, 그리고 빠르게 시작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데이터를 빠르게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진짜 핵심은 각 회사가 가진, 그리고 각 개인이 가진 그 비즈니스 전문 영역과 이제 결합이 돼서 이 비즈니스 전문 영역이 계속적으로 이제 작은 성공을 거듭함으로써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실제로 이제 워킹이 되고 있는 이제 데이터의 활용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받는 그런 문자 메시지, 금융기관이 보낸 그런 문자 메시지를 그 데이터만 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BC카드는 1588에 4000번과 같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하는 사례인데요. 이 데이터가 단순하고 뭐 개인정보도 아니고 그런 데이터지만 실제로 이제 금융기관, 다른 제3의, 제2의 금융기관의 눈에 들어갔을 때는 자사의 고객들이 문자 메시지를 받는 그런 횟수라든지 건수,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기본적으로 1금융권한테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고객은 우수한 신용도를 가졌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제3금융권한테 문자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방식의 데이터를 활용해 보는, 이제 작은 데이터를 활용해 보는 뭐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수익하는 사례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작은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는 우리가 AI를 좀 넘어서는 그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했을 때 이 작은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좀 가치가 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을 이기는 좀 인간이 살아나는 방법, 이것도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공유가 됐던 내용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 능력, 공감과 감정 파악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이제 코칭과 상담을 통한 매니지먼트 능력, 그리고 이제 전략과 비전이라는 AI의 천재성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창의성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인간이 이제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휴의 측면에서 그 여러 회사의 데이터들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뭐 A라는 회사의 역량뿐만이 아니라 이제 B 회사의 역량이 그 사업적 역량이 그대로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제휴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법적, 제도적 환경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뭐 앞선 세션에서도 여러 번 설명이 들었던 이제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본인 동의 없이도 기업과 기업 간의 데이터를 같이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고요. 그 핵심은 이제 가명 데이터 결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명 데이터 결합을 데이터 전문 결합 기관을 통해서 결합을 한 다음에 데이터의 가치를 활용하고 그 두 회사 A, B 회사의 사업적 가치를 모두 활용하고 빅데이터 활용 가치가 증대되는 구조로 데이터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들은 사람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소비 데이터가 어떤 핵심 그 데이터 간에 이제 중계를 해주는 그런 핵심 데이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소비 데이터는 또한 뭐 저희 회사의 내용입니다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소비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에 있어서 어떤 결합을 통해서 데이터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그 소비 데이터 중심으로 사람의 삶의 여러 가지 이슈를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데이터를 고객의 삶을 개선시키는 그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과기부에서 주관한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그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 데이터는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카드 소비는 BC카드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동인구가 관련된 데이터는 KT가 가지고 있고, 대중교통과 관련된 데이터는 이제 한국 스마트카드가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의 데이터들을 데이터의 출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기업이 그리고 이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서 활용하는데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뭐 개인 간의 데이터가 아니고 가명 데이터 간의 결합이 아니고도 우리가 그 데이터 출처를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해서 좀 새로운 비즈니스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간단한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실 망고플레이트라는 회사입니다. 망고플레이트의 어떤 평점 데이터, 그 맛집에 대한 평점 데이터인데요. 맛집에 대해 있는 평점 데이터가 실제로 맛집에 대한 평가가 좋으면 매출이 그 가게에 대한 매출이 높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평점이 높으면
2점이나 3점이나 4점대 각각 보면 이 가맹점의 매출은 이 상점의 음식점의 매출은 평점이 높으면 이제 당연히 이제 매출도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망고플레이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이제 조회수, 그리고 방문 희망 건수, 평점, 그리고 리뷰 수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 정보들 중에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는 결과적으로 방문 후에 이제 리뷰 수가 가장 높은 리뷰가 많을수록 그 매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평점을 부여하는 행위보다는 리뷰를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소소하게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음을 감내나가면서 리뷰를 작성한다는 그런 번거로움, 수고스러움을 투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데이터들은 실제로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에 활용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평점 데이터의 어떤 가치를 통해서 이제 내비게이션 이용 고객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이용 고객들한테 그 서비스로 이제 내비게이션 인근에 이제 평점이 높은 그런 맛집을 추천해 주면 그 평점이 높은 가게는 결국 사람들이 많이 가고 이 가게 입장에서는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업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비금융 데이터가 실제로 이제 금융 데이터에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 대안 신용평가 정보,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에 관련된 그 보조 지표, 신용평가의 보조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신용평가 모형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빅데이터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이제 스타벅스의 사례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입점한 지역에 대해서는 스타벅스가 입점한 지역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그런 사례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시카고 대학 연구팀이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내용과 같이 실제로 상권의 매출이 뜨면 상권의 매출이 상승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그 상권에 대해서 그러면 예측을 하게 대한 그런 핵심 데이터는 무엇이냐, 상권이 어떤 지역에서 이제 상권이 뜰 것인지에 대해서는 핵심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판단했을 때 실제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배후 지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면 이 상권이 뜰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요. 그런지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 입주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면 그 상권이 뜰 것인지 봤더니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속초나 이제 강릉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권은 인근의 상권은 발전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투자만 하고 거기서 상존하지 않기 때문에 근처의 상권은 밤만 되면 이제 불이 꺼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거주하는데 중요한 데이터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전기료 그리고 수도 관열비가 같이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서 그런 상관관계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사람들이 전기료라든지 수도 관열비가 증가하는 지역에 있어서 그 인근의 상권의 상승률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좀 나타났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상권 분석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파트 전기요금을 좀 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적용한 사례, 저희가 직접 적용한 사례,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이종 간의 데이터가 결합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생활이라든지 건강 영역 그리고 위치 영역에 따라서 데이터를 결합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서칭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도 이 사례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짧지만 좀 간단하게
언택트 시대에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와 같이 데이터를 좀 결합하고 이제 제휴하는 측면에서 좀 많은 시도들이 발생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소비자가 진짜 해결하고 싶어하는 니즈, 소비자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니즈를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해결을 함으로써 이제 사업에서 성과를 좀 창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비자들이 이제 원하는 니즈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회 전체적인 그런 사회 경제적 효용 가치는 이제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강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